좋은 아침입니다. 전 별로 안 좋은데 피부도 엉망이고 잠을 못 자서 영상을 많이 올리기로 했는데 핑계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빴어요. 정말 바빠요. 설계사 시험 보고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하면서 공부랑 이제 제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가 많은 편이어서 몸은 피곤하지만 수월한 것 같아요. 영상을 어떻게 올릴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올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설계사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솔직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솔직하게 안내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보험 가입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상품을 제가 다니는 회사의 상품을 어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나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어떤 거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의 첫 번째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이건 교육 내용이랑 무관한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거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적었어요. 생각 정리가 좀 어려워갖고. 보험 회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점이 아니라 그저 제 3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느꼈던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명보험사에 다니고 있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험은 누구나 꼭 가입해요. 네, 그걸 느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던 적은 사람이던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기 때문이니까 누구나 가입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또 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했고요.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래에 내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내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세부적인 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보험은 누구나 꼭 든다. 필요하다. 불변. 차 안이라서. 두 번째는
오래전에 가입된 보험 상품은 꼭 재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재검토라는 게 뭐냐, 바꾸란 소리가 아니라 살면서 많은 설계사분들을 만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근데 보험 상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혜택의 폭은 좁아진다고 생각해요. 질병의 종류가 과학이 발전할수록 많아지면서 병이 세분화되고, 그러면은 보험 상품도 혜택을 세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병에 대한 세분화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 대부분 있어요. 특히 실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작정 깨지 마라. 다른 설계사나 다른 상품 가입하고 싶을 때 내가 예전에 있던 거를 꼭 아는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해갖고 꼭 다시 검토를 해라. 괜히 있던 상품이 잘 몰라서 해제했다가 훨씬 좋은 상품이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제하라고 하는 설계사는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꼭 스스로 찾아보세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이에요. 보험이라는 상품은 세 번째, 기간이 지날수록 뭔가 기능은 많아질 수 있는데 절대적인 혜택은 좁아지는 것 같아요. 평균 연령도 늘어나고 병도 세분화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전 보험을 한번 꼭 확인해 보기. 네 번째, 만약에 보험이 꼭 필요해서 지금 가입을 해야 되면은, 내가 가입을 할 의사가 있다면은 최적정의 시기는 당장이에요. 현재.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나이가 재산이에요. 보험을 들 때는. 제가 사례도 좀 봤고 직접 만난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그래요. 제 나이 지금 27살이에요. 27살에서 종신보험을 들 때랑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30살 된 형, 보험료 차이 너무 많이 나요. 네. 꼭 장기적으로 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해야 된다. 30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로. 나이가 재산입니다. 친구들 증권을 쭉 봐주다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입을 했대요.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정도의 보장으로 훨씬 싼 가격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저희 보험사 상품은 아니었지만 절대로 그 상품을 해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재산이라고. 나이가 재산이다. 이것도 불변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 보험을 가입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재산이에요. 그리고 가입을 하려고 있으면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가입을 할 거면. 네, 꼭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 가치관인데, 다섯 번째, 보험은 소비예요. 보험은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보험을 가입해갖고 나중에 큰 보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험을 들면은 중간에 해지를 해요. 또 그런 마음으로 큰 가격의 보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납입을 하다가 그게 힘들어서 또 해지를 해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혜택은 혜택대로 받지도 못해요. 보험을 살 때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났을 때 이만큼의 돈을 모으고 있지 못할 거를 대비해 갖고 이 보험 상품을 나는 현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돈을 쓰는 거예요. 모은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순간 내 뜻대로 장기적으로 안 됐을 때 해지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험을 해지하는 것만큼 좋은 거는 또 없어요. 정말 나쁜 보험이 아니지 않는 이상 절대. 여섯 번째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섯 번째, 이유 없는 보험의 해약은 손해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들었던 보험이 현재보다 보장 혜택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급하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지금의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상품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얕은 지식으로 확인하고 해제하게 된다면 그거는 손해 볼 수 있어요. 꼭 다방면으로 설계사에게 믿을 수 있는 설계사에게 확인을 하고 해제를 하고 가입을 하세요. 꼭. 듣기 실비. 알았죠? 7번. 7번은 보험, 이것도 제 주관인데,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미래에 불시에 아플 때 자금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험은 내가 소비하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뒤에 뭐 큰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거는 절대 꿈꾸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아파서 보험을 아플 때 혜택을 받는 이유는 내가 아팠을 때 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하겠죠. 내 일상생활로 그 일상생활에 복귀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를 없애주는 거예요. 뭐 내가 나중에 아파갖고 이 돈을 받으면 평생 이제 그 돈을 쓰면서 살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무조건 손해본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알았죠? 내가 아플 때 보험금을 빈틈없이 보험을 가입해서 받아갖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망보험금이 나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가족들이 내가 없는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특히 가장이신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안 아파요. 내가 안 아파서 나는 보험금을 못 할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아파도 나중에 되면은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거를 내가 안 아파서 보험금 혜택을 못 받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베스트예요. 그게 보험을 들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보험금을 끝까지 타는 게 아니라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파야 돼요. 해지하면 되니까. 해지했을 때 해지해서 환급금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마인드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러 설계사들의 8번째 추천을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치만 금액이 물론 부담이 돼요. 가장 많이 고려를 하신다는 부분이 금액이더라고요. 봤을 때.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도 꽉꽉 채우진 못했어요. 아직. 한 월급에 나의 순수 내가 받는 월급의 10% 정도를 가입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무리다 싶으면은 초기 가입부터 너무 무리하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월 200 정도를 벌어서 20만 원 정도를 추천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너무 무리고 내가 막 무슨 부채가 있어요. 그럼 무리하게 가입하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재무도 같이 봐주고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재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 가입을 해주는 게 설계사지, 무조건 추천을만 하고 꼭 해야 돼라는 분들은 피하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형편이 좋아지면 쌓으면 돼요. 네, 쌓으면 돼요. 정말로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꼭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나중에 해지예요. 그러면은 해지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만큼 리스크가 없어요.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꼭 이 8가지는 제가 공부와 실무를 병행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접해보시게 되면은 휴대폰 어플 중에 OK 마이보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험 어플이 있는데 OK 마이보험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어플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어머니가 가입을 옛날에 했었다던가, 나도 모르는 게 있었다던가, 내 아내가 가입을 했다는 게 있었다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증권이라는 걸 한번 꼭 받아보세요.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가입하면은, 그 앱에 가입하면은 내 가입돼 있는 보험이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뚜뚜뚜 있어요. 있으면은 이 보험회사 전화해갖고 증권 좀 주세요. 팩스 번호 알려줄게요. 아니면 이메일로 주세요. 해서 증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 주변에 설계사 분들이나 부탁을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러면 증권을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공부 한번 하는 김에 같이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꼭 증권 분석이라는 거는 한 번쯤 필요해요. 자기가 뭐가 가입되는지는 알아야죠. 특히 저처럼 사회 초년생, 30살 전에 27살이에요. 93년생. 그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뭐 아는 아주머니 설계사 하셔서 가입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정말 엉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거는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나중에 보장도 못 받는 보험이니까 무조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걸 보면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험회사 증권을 받을 때는 계약자가 증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은 피보험자니까 혜택을 받는 분은 난데, 우리 엄마가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증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엄마예요. 엄마가 전화해서 증권 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저도 주변에 몇몇 분들을 아직 상품을 추천드린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가입을 시키거나 그저 증권 분석만 했는데도 해약을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게 됐어요. 쓸모없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보험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벗어나는 범위일 경우는 꼭 해지해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재가입을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돈을 내질 말던가. 생돈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뭐 낸다고 쳐요. 그럼 보통 아무리 적어도 20년 납입을 할 거잖아요. 그쵸? 20년 납입을 하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120만 원이고 120만 원이니까 240만 원. 아니 2,400만 원. 보험 상품은 엄청 비싼 걸 구매하신 거예요. 자동차랑 맞먹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비싼 거를 돈을 주고 할부로 구매를 한 거니까 꼭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막 살아서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가입된 보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차근차근 제가 중간에 크게 아픈 적은 없어서 다시 차근차근 저렴한 것부터 저도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세요. 그리고 증권 분석이나 가입 관련해 갖고 문의가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고 증권을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적은 거 말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 보험파리, 보험하는 사람,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편견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견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 아니면 보험 설계사, 보험파리라고 부리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아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꺼려 하니까. 영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만날 사람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를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보험회사도 많이 대기업이고 하니까 제대로 된 믿을 만한 설계사 그리고 주위 평판이 좋은 설계사 분들에게 한번 믿어보세요.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면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지금 보는 유튜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조금만 한번 찾아보면은 이 혜택이 맞는지 올바른지 틀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신의 눈초리로만 보지 말고 상품 설명을 끝까지 다 하고 혜택이 폭이 뭔지 다 아는 그런 훌륭한 공부를 제대로 한 설계사 분들께 부탁을 하세요. 먼저. 그게 맞아요. 주변에 설계를 하고 있는 분한테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반대로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건 나를 위한 혜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꼭 그래주세요. 그래서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분야도 되게 전문직이 되고, 전문직이 돼서 자리가 잡혀야 이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필을 할 때도 훨씬 더 양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래 찍었다. 지금 출근을 하려 합니다. 7시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릴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양심껏 설계, 증권 분석 도와드릴게요. 피스.